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가 2020학년도 7월 특례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었죠. 그럼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이거나 국내에 계신 분들은 지원 대학인 학과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게 자기소개서 준비하셔야 되는데, 자소서가 특례에서 필요한 경우는 물론 이제 정교육과정 해외 입시는 모든 대학에서 자소서가 제출이 되어지지만 3년 특례인 경우에는 서류 전형을 진행하는 일부 학교와 그 다음에 면접고사를 진행하는 일부 학교들이 자소서 제출이 진행이 되어져요. 자소서라고 하는 건 이제 되게 중요한데, 자소서가 중요한 이유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특례 전형이 국내 수시 전형보다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이라든가 활동이나 경험들을 모두 다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자소서를 통해서 학생의 학업 발전성 또는 학업의 과정들 또는 우수성들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소서의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자소서는 근데 우리가 좀 생소하거든요, 작성하는 게. 왜냐하면 자기소개서 그럼 이게 나 자신을 소개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되거든요. 자기소개서가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보고서나 일기와 같은 형태와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자소서는 입시와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지원하는 대학교, 학과, 그 다음에 같이 경쟁하는 학생들과의 우수성,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단점들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걸맞게 자소서를 써야 되다 보니까 자소서를 쓰는 게 그냥 혼자 방에 들어가서 그냥 열심히 쓰면 좋은 자소서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고려하고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꼭 학습하셔야만 좋은 자소서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자소서 관련돼서 중요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좀 할게요. 자, 이 내용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시중에 있는 자소서 작성법에 관한 책들 또는 뭐 유튜브 동영상, 이런 자소서의 내용들을 보다 보면 사실 좀 말이 안 맞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자소서를 여러분이 쓰시게 되어질 때 꼭 중요한 부분은 제가 볼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쓰는 자소서가 다른 학생들과의 자소서에서 어떤 차별성과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지는지를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의 자소서와 비교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실제 합격한 학생들의 자소서를 열람하시는 것이 커다란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열람을 통해서 소재의 선택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소서의 차별성, 독창성, 이런 부분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소서 작성법에 대한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얘기가 공통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학의 인재상의 의도와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경험을 연결시키자. 대학의 인재상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 참 많으세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어느 대학을 원서를 쓰려고 하는데 서강대학교 쓴다 그러면 서강대학교 인재상이 뭐냐, 학교 홈페이지에서 막 찾아보고 그 인재상에 걸맞게 쓰자, 이러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학교의 인재상이라는 게 창의적 사고와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인이거나 섬김과 이웃에 대한 사랑, 또는 뭐 홍익인간 육성, 인격 도약, 자조적 생활 능력, 민주시민의 자질, 듣기만 해도 참 좋은 내용이죠. 근데 이 내용들은 사실 그냥 공통적인 건 뭐냐면, 우리 대학에서 어떤 학생을 인재하고 싶냐라고 하면 단지 학업적, 지식적 우수성만 있는 학생이 아니라 이 학생이 자기 발전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고 싶다라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대학의 인재상을 따서 쓰지 말자라는 건 뭐냐면, 학생들이 그러기 위해서 대학교 홈페이지나 전공 소개나 입학처에 가서 글을 따서 글을 쓰게 되어지면, 자소서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학생이 가지고 있는 활동과 생각을 통해서 그 학생만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홈페이지에 글을 따서 쓰다 보면은 결국은 이건 표절 아닌 표절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글을 쓰는 학생들이 문제점은 첫 번째, 학업의 우수성이 별로 없는 학생들, 쓸 거리가 없는 학생들, 활동 내역이 없는 학생들이 이렇게 홈페이지에 글을 따서 쓰게 되어지고, 또 이렇게 따서 쓰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자소서가 가지고 있는 독창성이 별로 없어요. 이런 내용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러다 보면 독창성과 차별성이 없어지게 되고, 그럼 이런 자소서는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 볼 때 한 줄만 딱 읽어도 그냥 무슨 내용인지 답이 나와요. 그리고 대부분 다 어거지. 그냥 본인이 내가 이러해서 이 학교의 인재상에 맞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대학의 인재상을 따서 쓰는 글들은 근본적인 내용은 좋지만 결국 학교 홈페이지 전공 속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표절해서 자기 학생부에 자기소개서 일부 내용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담지 못하는 자소서가 되기 때문에 좋지 못하다 이 얘기고, 두 번째 또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그 대학만의 교육 과정이나 독특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와 연관지어 서술하자, 이런 내용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모든 책들이 다 있어요. 이 내용이. 대학의 인재생활을 강조하는 거, 대학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공 소개 내용 따서 그 내용을 활용하자 이건데, 이거가 문제가 되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라는 건 학생이 가지고 있는 활동 그리고 그와 관련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담아야 돼요. 100%. 그래야만 진짜 자소서가 되는데, 이렇게 쓰게 되어지면 홈페이지의 내용을 발췌해서 자기 자소서를 채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인용이나 표절이 되는 거죠. 이 내용 자체는. 그렇죠? 그리고 누가 읽어도 첫 구절만 읽어도 내용의 의미가 파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쓰려고 하지 말고 자기소개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본인의 활동, 그걸 통해 경험, 그리고 자신의 생각들을 담으려고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담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다른 학생도 또 어떤 학생도 모든 학생들이 이런 내용의 자소서에 이런 내용을 인재상이나 아니면 학과에 대한 커리큘럼의 내용을 담다 보니까 읽어보면 뻔한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특히 4번 문항 같은 경우에서 4번 문항에서 지원 동기를 적어라 그러면 지원 동기 다 똑같아요. 내용이 없다 보니까 지원 동기를 적어라 그러면 학교 홈페이지에 가봐 있는 내용을 1000자 중에서 500자 정도를 그냥 그대로 담는 거죠. 저는 대학교 1학년에 가면 뭘 공부하고 2학년 때 뭘 공부하고 3학년 때 뭐하고 4학년 때 뭐하고, 이 내용이 대학교 교과과정에 다 나오는 내용들. 그리고 난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 대학원에 가서 또 뭐하고 이런 내용들이 대학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 붙이다 보니 학생의 우수성에 대한 점수에서 나쁜 점수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점들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우리가 자소서를 쓸 때 어떤 점들을 신경을 써야 되냐면, 자소서는 이제 근본적으로 자소서에서 담고 있는 건 학생의 학업적인 내용이죠. 모든 자소서는 학업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본인에 대한 활동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지원 동기, 그리고 학생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생각들을 묻는 게 자소서의 공통적인 문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소서를 여러분이 쓸 때 5가지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다고 말씀드려요. 자, 먼저 자소서를 자기를 소개하는 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 소개한다, 내 생각과 주장을 설명한다, 이게 아니라 자소서는 반드시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 글을 누군가가 읽고 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글을 쓸 때 항상 상대를 생각하고 상대에 대한 존중을 갖추셔야 돼요. 그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결과보다는 자소서는 과정이나 노력을 적는다. 왜냐하면 결과라는 건 학력 지표, 그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활동 증빙 서류에서 갖출 수 있는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 GPA 성적이라든가 IB 성적이라든가 뭐 공인어학 성적이라든가 SAT라든가 SAT 이런 것들은 굳이 내가 결과를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난 이렇게 해서 이만큼의 지표를 쌓았다, 이걸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과정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소서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학의 입학 초에 학과 소개나 커리큘럼을 따서 쓰는 건 절대로 하지 말자. 그런 자소서는 자소서도 아니다. 이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본인의 경험,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활동 내역들보다는 자신의 생각들을 적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좋다. 그 다음에 5번째는 한 줄만 읽어도 뻔한 자소서는 쓰지 말자. 이랬어요. 그래서 자소서를 쓸 때 여러분이 제일 첫 번째 봐야 되는 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파악해야 돼요. 먼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뭐냐, 이거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합격생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썼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합격생들의 자소서를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분석을 통해서 내가 어떤 소재로 쓸 것인지, 내가 어떤 독창성을 갖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글 쓰는 과정이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아셨죠? 자소서를 혼자 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쓴다? 안 돼. 왜 안 되냐 하면 그 글이 나만의 글이 아니거든요. 실제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지원하는데 나는 되게 독창적으로 썼다고 했는데 봤더니 누가 쓴 자소서가 내가 쓴 자소서가 똑같아. 그러면 자소서, 본인이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대한 평가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소서는 자기 자신만의 생각과 경험과 활동 내용을 적고 그걸 통해서 본인의 우수성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경쟁자들이 되어지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자소서를 쓰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자소서를 쓸 때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전형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쓴다. 그럼 이번에 이제 3년 특례 전형으로 자소서 쓴다. 서류 전형으로 원서를 쓴다. 그러면 이렇게 쓰겠죠.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면 딱 6개니까 원서 지원 6개 쓰는 거야. 아니면 5개 정도 쓰고 하나 정도를 만약에 빼준다면 5개 쓰겠죠. 이 자소서가 좀 어려운 점은 뭐냐면 특례 자소서는 1, 2, 3, 4번 문항이 대학마다 문항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수시 전형에서는 9월에 지원하는 수시 전형은 자소서가 1, 2, 3번 문항이 공통 문항이에요. 지금 특례 자소서를 보면 연세대학교 1번 문항에서는 진학 동기 및 기회, 2번 문항에서는 해외 수학 경험, 그 다음에 3번 문항은 교과 외 활동, 4번 문항은 해외 현지 사회에 대한 이해와 적응, 수용, 그리고 5번 문항은 기타 문항이죠. 고려대는 학업 능력, 교과 활동, 배려 나눔, 지원 동기. 요거는 우리가 국내 수시 자소서의 유형과 동일해요. 성균관대로 넘어갔더니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이 1번으로 왔어요. 여기는 2번에 있는 게 얘는 1번을 쓰는 거죠. 모집 단위를 선택하게 된 이유와 진로 계획, 요 4번이 2번으로 왔죠. 그 다음에 3번 내용은 아래의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성균관대로 서강대를 갔더니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이니까 여기 1번 그대로 갔고 2번에서 활동 내용 그대로 왔고 3번에서는 좀 다르죠. 그렇죠? 3번은 해외 수학 경험이 삶에 미친 영향. 이거니까 이제 요거는 다른 대학과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지원 전공 선택의 이유와 진로 선택이니까 서강대와 성균관대가 다른 거는 요 문항이 다르네요. 3번 문항이. 한양대학교는 학업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울인 노력. 그러니까 학습 경험이죠. 1번. 고려대 1번과 같고 소통, 협력, 배려 갈등이니까 이거는 고려대학교 3번 문항이 2번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항을 통해서 요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작동하도록 해요. 이렇게 이제 대학들마다 문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재외국민 전형은 하나의 자소서를 쓰고 4번만 붙여넣기로 할 수 없고 다 1, 2, 3, 4번을 다 학교에 맞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제출하는 자소서가 지원하는 대학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또 대학에서 자소서를 어떤 부분을 평가하려고 하느냐, 이 부분을 아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전형 분석을 하시게 되어지면 이해가 되세요. 자, 봐요. 연세대학교는 지금 보니까 전형 방법이 1단계 서류평가 100,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60에 면접이 40%니까 면접 비중이 좀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세대학교는 서류를 제출하죠. 1단계에서. 그리고 활동 증빙 서류 제출이 이러니까 이 서류 평가를 통해서 뭐가 되냐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역량이 다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면접은 어떤 면접이냐면 자료 제시 발표 면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세대는 자기소개서에서 무엇을 요구하냐, 학업적 능력을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서류평가와 제출 서류를 통해서 이 학생이 어느 정도의 학업의 능력의 성취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다 보여질 테니까. 또 면접을 통해서 학생의 학업적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은 다 평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소서에서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경험, 그 다음에 노력의 과정이나 이 학생이 어떤 학업의 발전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여기다가 학업적인 노력이나 학업적인 성취의 과정들을 적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연세대학교는 자기소개서에서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경험, 본인만의 생각,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발전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고려대학교도 보면 1단계에서 서류를 받죠. 그러니까 서류 받고 활동 증빙 서류 제출하면 결국은 지원자의 학업 우수성은 다 평가가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수학 30%, 자연계인 경우에는 수학 30% 지필고사를 보니까 결국은 이게 수능의 최저학력 기준과 같죠. 그러니까 학생의 학업 능력은 정확하게 서류평가와 수학 지필고사를 통해서 평가가 되어진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비중은 10%니까 면접 비중 크지 않죠? 그러니까 자소서는 결과적으로 뭐로 넘어갈 수밖에 없냐면 학생의 학습 경험과 지원 동기에 대한 부분에 포인트를 많이 두고 있다고 보면 돼요. 지원 동기에. 그러니까 자소서의 영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연세대나 고려대 같은 경우는 자소서의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영향력이 크다는 부분이 자소서가 만약에 영향력으로 100이라고 했었을 때 여기는 영향력이 30이다. 그렇다 해서 꼭 작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학교가 100이고 얘는 30이다. 작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연세대를 지원하는 학생들끼리의 경쟁 안에서는 0.1점 차의 차이도 결국 학교가 불합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소서는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얘기하자고 하는 거는 연세대 고려대의 자소서는 학업적 우수성을 보려고 하는 자소서가 아니다. 이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고려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지원 동기에 대한 부분들을 보는 거고 연세대학교에서 보고자 하는 거는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 내역과 사고의 다양성, 사고의 깊이 이런 부분들을 보려고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성균관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올해부터는 이제 지필고사가 없어지고 소리평가 전형으로 바뀌면서 1단계에서 소리평가하고 그 다음에 활동증빙 서류 제출을 받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능력들은 다 체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뭐로 바뀌게 되어진다? 지원 동기나 발전 가능성처럼 학업적 우수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노력의 과정, 그 다음에 활동의 다양성,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사고력 이런 부분들을 평가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같은 경우는 소리평가 전형이라 하더라도 얘네는 면접이 없어요. 면접이 없으면 자소서의 영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면접이 없다라고 하는 건 이런 학교들은 특히 학력 지표가 되게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강대를 우리가 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이에요. 성적. 그러니까 GPA 성적, IB, SAT, AP, 공인어학 성적과 같은 이러한 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학력의 지표의 우수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아셔야 돼요. 여기는 학력의 우수성이고 그 다음에 한양대 같은 경우는 결국 그 지필에서 결정이 난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왜냐하면 면접이 없기 때문에. 중앙대는 소리평가 전형이기 때문에 서류, 학력 지표의 중요성이 더욱더 크다. 그러면 이런 학교들은 자기소개서에서 뭘 보여줘야 되냐.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은 지금 보는 것처럼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처럼 면접이 없는 전형에서는 뭘 보여줘야 되냐면 학력 또는 학업의 우수성을 보여줘야 돼요. 여기서는. 학업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학업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그 다음에 활동, 그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부분들을 여기다 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포인트는 첫 번째는 뭐였었냐면 6개 대학들 중에서 면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소서 구성 방식이 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대학에서 무엇을 평가하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자소서 구성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점들에 따라서 자소서를 구성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자기소개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자기소개서는 첫 번째 그 대학에 요구하는 문항이 뭔지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형 방식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이 전형 방식에서 이 대학의 자소서에서는 무엇을 담아야 될지 그걸 생각을 가만히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라고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의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단점이 있다면 이런 자소서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충실히 보완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점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면접으로 진행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조금 전에 봤었던 학교들은 우리가 이제 전형적으로 했었을 때 서류를 진행하는 학교들에 대한 설명을 했죠. 서류를 진행하는 고려대나 그 다음에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를 설명을 했는데 이 학교들의 특징은 첫 번째는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와 면접을 진행하지 않는 학교들. 그 다음에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와 보지 않는 학교들에 따라서 우리가 자기소개서에서 담아야 되는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여기서 보는 학교들은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들 중에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학교들이에요. 일부 학교들은 면접을 진행을 하지만 자소서를 제출하지 않는 학교들도 있어요. 자, 이 학교들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광운대, 서울여대, 상명대, 가천대, 부산대, 한동대, 경기대 등이 면접을 진행을 하면서 자소서를 작성을 하는 학교들인데 이런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아까 봤었던 연세대부터 시작해서 중앙대까지 지원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학력 지표가 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증빙서류를 제출할 내용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이런 학교들은 활동증빙서류를 대부분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은 자소서에서 학업적 노력과 지원 동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학업적 성취를 보여줄 만한 성취 내용이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공부 잘한다 이 얘기를 할 학생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또 난 이만큼 지표를 쌓았다 이런 내용들을 강조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의 자소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학업적 노력. 나는 비록 성과는 높지 않았지만 나는 이러한 노력을 충실하게 해왔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원 학과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이 정말 중요해요. 지원 학과에. 왜냐하면 이런 학교들은 면접을 볼 때 대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네가 이 학과에 지원하는데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와 관련된 어떤 성취도를 보여줬는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학업적 노력, 그 다음에 지원 학과에 대한 적합성 이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소서 구성을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꼭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자소서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행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소서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일반적인 매뉴얼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점은 뭐냐면 내가 지원하는 대학교, 그 대학의 자소서 문항, 그리고 그 대학의 전형 방식에 따라서 자소서에 써야 되는 내용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 점을 꼭 이해하셔야지 자소서를 그냥 혼자 방에 들어가서 절대로 쓴다고 해서 좋은 자소서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이프리뷰에서 자기소개서와 관련이 되어져서 진행하는 게 첫 번째는 합격생 자소서를 열람하실 수 있고 두 번째는 온라인 첨삭과 오프라인 첨삭이 있어요. 온라인 첨삭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저희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아는데 학생이 자소서를 먼저 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자소서를 입력해서 올리면 이 자소서를 명료성, 구체성, 논리적 흐름 등에서 5가지 항목으로 평가서를 따로 만들고 선생님이 배정이 돼서 그리고 자소서를 완성을 해가지고 최종 완성본하고 그 다음에 평가서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쓴 자소서에 대해서 문항별로 평가를 해서 자소서가 어떤 평가를 받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또 수정해서 완성본을 받아보시는 게 이 온라인 자소서 첨삭이라고 할 수 있고 대신 이제 온라인 자소서 첨삭을 하시려면 적어도 85%에서 90% 정도 학생이 글이 써져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글 구성이 거의 이렇게 85%, 90% 정도까지 글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태다 라고 하면 온라인 첨삭을 진행하시게 되어지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리고 이걸 첨삭을 저희도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생의 글이 한 85% 이상 완성이 되어지지 못하시면 온라인 첨삭을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오프라인 첨삭을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이건 어떻게 진행하는 거냐면 학생이 먼저 온라인 첨삭을 진행하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게 되고 그러면 자기소개서 초안을 작성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학력 지표들을 저희한테 보내주시게 되죠. 만약에 자소서 초안을 안 쓰셔서도 괜찮아요. 그럼 먼저 학력 지표를 제가 받아보고 자소서 초안을 받아보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자소서 설계 구조를 먼저 짜주게 돼요. 저희가. 그래서 인문계, 자연계, 의학계열로 해서 분야별로 컨설턴트가 따로 계시고 그분들이 먼저 구조를 짜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학생이 거기에 맞춰서 글을 어느 정도 채워지면서 구조와 뼈대를 완성을 하는 거예요. 완성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는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첨삭 선생님한테 다시 넘어가요. 그럼 첨삭 선생님이 글을 다시 완성을 해서 완성된 자소서를 완성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거고 이게 이제 오프라인 첨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첨삭을 진행하다 보면은 가장 안 좋은 자소가 뭐냐면 학생이 초안을 작성을 해요. 초안을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초안을 작성을 한 거를 첨삭을 하는 거죠. 첨삭을 하는데 누가 첨삭을 하냐면 학교 선생님이 첨삭을 하기도 하고 부모님이 첨삭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소개서 첨삭 선생님이 첨삭을 하는 거예요. 자소서 첨삭 선생님이 첨삭 선생님 이렇게 첨삭을 하다 보면 이런 첨삭들은 뭐에 초점을 다 맞추게 되냐면 글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글. 어떻게 글을 쓰느냐에 대한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자기소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엉성한 구조의 글을 매끈하게 만들어 놓는 게 좋은 자소서가 아니거든요. 자소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무엇을 담을 것인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각 대학별 자기소개서 문항,
대학별 전형 방법에 맞춰서 입시적인 요소에서 어떻게 강점 있는 자소서를 만드느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초안을 작성하고 나면 제일 첫 번째는 구조 설계를 먼저 하셔야 돼요. 구조 설계. 구조 설계 하셔야 되고 이 구조 설계에서는 결국은 입시가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입시가 반영이 돼서 구조 설계하고 구조 설계가 진행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첨삭을 해서 완성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요. 근데 여전히 이제 대부분 첨삭이 진행이 되는 게 학생이 쓰고 나면 첨삭 선생님, 국문과 졸업하고 전문 첨삭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바로 글을 받아서 첨삭을 하게 되어지면 그분들은 다 뭐냐면 대학 결정됐어? 학과 결정됐어? 그럼 자소서 쓰는 거예요. 자소서 쓰다가 학과 바꾸는 거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에만 집중해서 글을 쓰다 보면 부모님들이 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글은 뭔가 매끄럽긴 한데 내용이 없다. 이런 글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점들을 아셔야 되고 자소서를 먼저 쓰시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첫 번째는 지원 대학과 학교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정확하게 내가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학과에다 원서 쓰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합격할 수 있는 자소서, 합격할 수 있는 대학에 원서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지원 대학, 학과에 대한 컨설팅을 먼저 진행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게 첫 번째고 그걸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분석이 되고 그러고 나면 대학이 결정이 되면 대학에 맞게 자소서 초안을 완성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대학의 문항에 맞게끔 1, 2, 3, 4번 문항에 대해서 설계 구조를 짜야 돼요. 그래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들, 활동의 다양성들이 그 안에서 만들어지고 독창성이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첨삭을 통해서 완성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고 자소서를 쓰기 전에 반드시 꼭 여러분들이 거쳤으면 하는 거는 뭐냐면 합격생의 자소서를 읽어보자. 해외에 있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관계없어요.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시로 가는 학생들 자소를 꼭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자기소개서 문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해외에서 3년 특례 자소서든 국내의 자소서든 물어보는 게 다 똑같아요. 첫 번째는 학업 우수성, 두 번째는 활동의 다양성, 세 번째는 학생의 생각,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결국은 지원 동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의 자소서를 보고 그걸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활동의 어떤 독창성이나 본인의 자소서만의 우수성을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자기소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신을 그냥 소개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입시에 되게 중요한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본인의 장점과 단점 분석 그리고 자소서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담을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부분들은 자소서에서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대학의 인재사항, 학과 홈페이지의 전공 소개 이런 내용 담지 말자. 이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소서에서 우리가 5가지 꼭 신경 쓰자. 이런 부분들 공감할 수 있는 자소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과정과 노력에 좀 더 초점을 두면 좋고 대학의 입학 전 학과 속에 커리큘럼 담지 말고 그쵸? 이건 거의 표준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경험의 특별함보다 생각의 특별함이 더 중요하다. 한 줄만 읽어도 뻔한 자소서는 쓰지 않도록 하자.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그 다음에 생각하셔야 되는 건 내가 지원하는 학교 이 전형에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냐.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까지 봤을 때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는 면접을 미실시하는 학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서는 뭐를 강점을 줘야 된다? 내가 제출한 서류에서 학력 지표, 학업과 관련이 되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자소서에서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왜?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는 결국은 학업 지표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는 면접이 진행이 되는 학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들은 서류 전형과 활동 증빙 서류 제출을 통해서 학생의 학업적인 능력들은 다 검증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에서 담을 거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활동의 다양성이나 본인의 가치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들에 대한 부분들을 담고 지원 학과에 대한 뚜렷한 전공 소양과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셔서 이번에 7월달 이제 특례 우리가 원서 지원하셔야 되겠면 자소서 작성하는데 지원하기 전에 7월 전에 6월달부터 작성하면 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소서를 잘 작성하는 학생들은 정말 1년 전부터 최소한 6개월 전부터 미리미리 작성하시면서 여러 번 우리가 초안을 쓰고 그 다음에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서 완성을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자소서는 좋은 자소서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서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